안녕하십니까. 소띠 기일간 내년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랑 기일간이라는 글자와 세운에서 다가오는 이런 기가 똑같이 바라볼 때 우리는 군신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으니 말을 잘하면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을 것이요, 말을 잘못하면 귀양을 갈 것이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통 기일간한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사에 언행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언행을 좀 조심해라. 이 결과에 따라서 내가 한 말이나 내가 한 행동에 의해서 내년도의 운세는 크게 좌우될 수 있으니 다른 해보다도 훨씬 더 신중한 말과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가 길과 흉,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돌아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그러면서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질 때 기해년이 소띠 기일간한테는 어떤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자, 연애운 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정운을 살펴보죠. 애정운 쪽에서는 매우 좋습니다. 좋은 이성을 만나기는 남녀 모두 굉장히 좋지요. 근데 이성을 만나는 공간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내가 주로 일하는 일터에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내 커플이 되겠네요. 그 사내 커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직장인이 아니라면 내가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다, 아니면 모임을 나가고 있다, 공식적인 모임 같은 거 있죠. 그럼 이런 곳에서 애정이 싹틀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겠죠. 아니면 사내 커플이 아닐 경우에는요, 보통 거래처에 있는 이 사람이 갑자기 이성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기회는 좋은 인연이 맺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기해년에 누릴 수 있는, 기해년에 소띠 기일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될 수 있다.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터가 아니라면 역시 역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 곳에서 여행 중에서 만난 사람도 내 인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여행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여행이 있으면 가도록 하세요. 그것이 만약에 여행을 가지 않고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건강에 좀 적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여행은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나의 이성운을 잡기 위해서라도 투자할 수 있는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또 해볼 만한 그런 일이 되니 여행 갈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여행 가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물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운은 내 재물은 일터에서 나옵니다.
투자에 의한 재물은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재물이 나의 온전한 재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는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일터가 좀 안정적입니다. 내가 임시직으로 있든 계약직으로 있든 이곳에서의 일은 안정적인 일터가 보증될 것이고, 거기서 안정적인 고정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 재물은 내 일터에서 생긴다. 그렇게 내가 일을 함으로써 생긴 재물만이 온전히 내 수중에 남을 것이다. 투자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년도 적어도 상반기에는 절대 투자를 갖다가 하지 마시라. 이때는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 됩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셔서 이 현금을 통해서 내년도 하반기나 또는 후년도 2020년 이때가 됐을 때 새로운 자산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현금 비중을 늘려야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지금 모두 상당히 많은 내 재산이 대부분이 투자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일부라도 반드시 현금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금화한 것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시드머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취업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취업운은 좀 열리고 있는 편이면서 약간 세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 취업은 나한테 안정적인 일거리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에는 못 미친다. 나는 이렇게 레벨이 있을 때 이 정도에 있는 위치에 있는 회사를 갖다가 원하지만 한 단계나 두 단계쯤 아래에 있는 이런 부분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니 내년에 취업문은 열려 있지만 내 기대를 조금 낮춰서 취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취업운이 좋다 말씀하실 수 있고, 난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는 않았다. 이거는 개인의 역량과 능력과 스펙과 자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어떠한 스펙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최고의 일자리와는 조금 거리가 좀 멀어질 수 있으니 조금 하향 지원을 하시면 취업의 길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시험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그 수험생들한테는 조금 되게 좀 불리한 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바로 무일간의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잡생각도 생기고 내가 움직여야 될 집중력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벤트라고 하면 뭐 좋은 일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시험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에서 자꾸 일이 발생해서 하다못해 친구가 불러서 나가봐야 될 일이 생기고 집안에 일이 생겨서 꼭 내가 가봐야 될 일이 생기고 갑자기 멀리 떠날 일이 생겨서
내가 시험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뭔가 집중하기보다는 많은 잡생각들이 내 머리를 혼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일종의 걱정거리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험생들한테는 집중력을 방해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는 조금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사업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업운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일단 삼재가 시작되었으니 적극적인 변화를 해라. 내 사업의 아이템과 고객과 내 규모와 환경과 내가 사업의 영역을 또 위치를 다 바꿔줘야 된다. 근데 내년도는 불황기가 올 것이니 불황기에 맞는 아이템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개인 고객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개인 고객도 괜찮지만 기업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약을 좀 큰 규모의 조직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좀 안정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그동안에 제조를 했던 사람이라면 제조 기운은 여전히 좋지만 내년도 사업할 때 가장 유망한 사업이라면 역시 유통 분야가 될 것이다. 유통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년이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유통의 채널을 다양하게 가져왔으면 좋겠다. 채널은 인터넷이나 어떤 동영상이나 아니면 홈쇼핑이나 이런 쪽의 채널로 확대하는 것이 큰 기회를 줄 것이다. 만약에 내 규모가 좀 작아서 홈쇼핑에서 또 유튜브에서 팔기가 좀 애매하다면 개인의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직거래 방식의 이런 마케팅 채널을 열어두고 고민해보는 것, 이것 또한 내년에 굉장히 유효한 마케팅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내년에는 불황기에 대비해서 고정비 이거 줄여야 됩니다. 고정비를 갖다가 줄이는 방법들은 일단 가장 먼저 인건비가 있겠죠. 두 번째 임대료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변동비성이지만 한 번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줄여놓고 불황기에 대비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만약에 비싼 데 있으신 분이라면 내 점포를 다른 데로 옮겨서 싼 곳으로 하고, 만약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분이시라면 아이템을 바꾸든 시스템을 바꾸든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러면서 불황기에 맞는 아이템 쪽으로 바꾸는 노력은 내년에 정말로 꼭 필요한 노력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그 시기가 내년을 포함해서 3년간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반드시 이렇게 줄이셔라. 또한 부채가 있다면 투자 이전에 부채의 규모부터 많이 줄이시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